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떤 대책들이 국민들의 공분에 제대로 된 응답이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교흥입니다. 네. LH 사태에 온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또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먼저 우리 부동산 투기에 실망하신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LH 사건 이후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동산 투기를 원점에서 법이나 제도, 문화, 행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와 적폐를 청산하고 부동산 정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4일 본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처리했습니다. 네. 예. 네. 당정이 사실상 이제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된 공직자 재산 등록제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하신 바가 있는데요. 투기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 있겠습니까?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4단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산 공개를 제대로 하고, 관리 감독하고, 또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처벌 및 몰수, 재산 몰수인데요. 네. 그중 첫 번째 시작이 이제 재산 공개입니다. 그래서 재산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상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LH 같은 공공기관은 임원들만 재산 공개를 했는데 앞으로는 토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향후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또 다 재산 등록할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제 부당 이익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LH 방지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한계를 남겼는데요. 이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 당정 대책 좀 다르겠습니까? 우선 현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2에 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6조 벌칙 조항에도 이를 위반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만 가지고는 약한 부분이 있어서 네.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 바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위 시에 그 법률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2008년도인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분들에 대한 친일재산 몰수법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합헌이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걸 소급을 해서 이번 행위자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처벌할 수 있게끔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해체 수준의 LH 혁신 방안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안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LH가 2009년도 10월 달에 이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해서 출범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직원이 7,300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9,800명 돼서 10년 만에 2,000명이 넘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직만 비대한 것이 아니라 LH는 이제 그 기능이 택지 조성부터 분양하고 또 강제 수용하고 독점 개발하고 용도 변경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철도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에도 LH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고양 창릉 지역이나 남양주 왕숙 지역 이런 데도 다 참여 지분이 거의 100%. 인천 계양은 LH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반드시 체계적인 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LH는 예전에 주택공사가 수행했던 본연의 업무인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주택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공급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신도시 개발이나 공공주도 재건축 재개발은 지자체의 도시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공사들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LH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정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제안하신 주택은행 제도에도 이목이 모이는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세제나 공급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시장의 흐름을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제도는 자가주택 매입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서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임대차 시장 또 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주택시장에서도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폭락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매입함으로써 가격의 급등과 급락을 방지해서 정부 보호 물량을 적정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신도시 조성이나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기부 체납과 공공의 참여를 통해서 물량 확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세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부동산 매물 조정 및 매매 가격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 연구 영역을 이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